네, 외국인의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에는 국내 주식을 좀 사는 듯 하더니 외국인들이 8월에는 다시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한 달에만 외국인이 판 우리나라 주식이 1조 6천억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투자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자기 공매도를 뭐 연장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또 2차 팬데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좀 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인지 외국인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마켓 본부의 한슬리 선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네, 헬로 한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8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8월에만 1조 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8월 마지막에 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지난주에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큰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펀드 쪽하고 이머징 계속 유출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그 펀드의 이제 배분액을 보면은 좀 미미하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 지난주 월요일 날 순매도액 자체는 1.6조였습니다. 이게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보고 이 데이터가 이제 1998년도부터 이제 수집이 시작됐거든요. 이때 봤을 때 일간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금액이에요. 그거를 이제 봤을 때 그 숫자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숫자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숫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아시다시피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빠진 게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개인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숫자대로는 큰 역사적인 좀 숫자였지만 그 뒤에 이유를 보면은 이제 MSCI 리밸런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말대로 그렇게 좀 임팩트나 그렇게 미닝을 그렇게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를 크게 둘 필요 없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1조 600억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1조 6천억 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그 돈을 많이 뺀 이유, 사실은 리밸런싱도 있었지만 과거에 보더라도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한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면에서 투자 매력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 1.6조만 보시면은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스가 큰 부분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날이 당연히 월말이었고 MSCI 리밸런스가 있는 날이었고, 이쪽에 2.6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숫자는 안 찍어봤지만 대부분이 비차익으로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으로. 그거는 이제 뭐다 보면 이제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인덱스 펀드가 많구나. 그리고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때 MSCI 리밸런스가 아주 큰 인덱스 펀드에서 하고 있다라는 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보면은 분명히 인덱스 펀드가 이제 리밸런스 차원에서 순매도를 한 게 맞는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이슈들이 워낙 많았고, 그때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제 거리두기도 강화된 것도 있었고, 또 한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도 좀 내린 것도 있었고, 또 그 주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고정 가격도 나오면서 조금 우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많은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우리 그 한슬리 선임 매니저께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새벽부터 그다음에 저녁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 상담을 할 때 한국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스토리,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실 텐데 외국인들이 특별히 궁금해했던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였죠. 반도체가 고정 가격이 발표를 되는 와중에 이제 현물 가격도 분명히 오르는 구간이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문의도 많았고, 늘 EV,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문의가 많아요. 이쪽에서 LG 화학이 또 이제 분사를 하냐 안 하냐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또 이제 9월 22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다 보니까 EV하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계속 큰 문의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 또 특이사항으로도 LG 이노텍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거는 이제 리포트가 애플이 자기 서플라이어들한테 이제 물량을 더 많이 늘리는 주문을 뭐 시작하기 했다. 그래서 LG 이노텍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된 거였지만 뉴딜 관련해서 뉴딜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오늘 거래소에서 뭐 출시를 한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그 KRX 뉴딜 지수 관련해서 좀 문의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뉴딜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요즘에 뭐 우리 한슬희 선임 매니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뭐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금 쉬고 있는 듯하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풍력 관련 종목들이 뭐 전주에도 상한가 가는 것들도 있고 오늘도 상한가를 돌입하는 것도 있고 뭐 지난 2주 동안 100%가 쉽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풍력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뭐 유럽의 베스타스나 뭐 시멘스나 오스테드나 뭐 미국의 GE나 뭐 일본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풍력 섹터에 대해서는 지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풍력 섹터에는 좀 뭐 질문이나 아니면 관심이 좀 없습니까? 뭐 관심은 많죠. 관심은 많고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도 이제 뭐 CS 윈드나 이제 LS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뉴딜 관련해서 이제 지수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하면서 그런 급등을 하니까 좀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풍력 관련 시장은 한국에서 뭐 성장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특히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글로벌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기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쪽 스페이스에서는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좀 급등한 거 오늘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좀 급등한 폭 같은 거를 좀 감안해 보면은 조금 이 시점에서는 뭐 좀 중소형주들 관련해서는 조금 접근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문의 받은 것들도 그냥 문의 차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이거를 뭐 하겠다 좋게 본다 그런 좀 컨빅션 있게 보는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는 저는 접한 건 없고요. 근데 말한 대로 이 풍력 시장이 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만 좀 맞다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분명히 이쪽에서 좀 뭐 선택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뉴딜, 그린 뉴딜 관련해서 풍력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였고 첫 번째, 그다음에 이 로컬 쪽의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외국인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슬희 선임 매니저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적정 가격이 오면 외국인들 분명히 관심이 있을 텐데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일 뿐더러 이게 무슨 조정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별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은 놓친 종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번 주에 보면은요 저저번 주 2주 전에 보면은 뭐 너무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뭐 그 셀 업체들을 전부 다 다운그레이드 하고 그랬는데 살짝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셀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를 믿고 우리는 뭐 일단은 좀 팔아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의 의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뭐 모건 스탠리 리포트 저희도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피드백 받은 분들 한해서는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저희도 리포트를 어떻게 보면 접하게 됐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콜이었고 조금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뭐 엔트리 포인트를 조금 더 타이밍을 다시 잡아서 들어가자라고 했는 내용이어서 그 피드백이 그렇게 크게 뭐 한국 셀메이커를 팔아야 된다 그런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테슬라 데이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을 앞두고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굳이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좀 피드백도 있어요.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뉴스를 받은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자체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품는 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하우스뷰는 이것이 아닐 거다.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전에 장비하고 소주 관련해서
좀 뭐 수주 관련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를 7월까지 내재화를 소화하기에는 좀 타이밍이 너무 짧다 보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좀 외국인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우려는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랑도 이제 회사들이랑 좀 업데이트 콜을 하면서 테슬라 데이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확답을 뭐 받을 수가 없죠. 뭐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테슬라 데이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2차 전지를 매수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테슬라 데이 이후에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슬리 선임 매니저한테 외국인들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전주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 말고 본인이 그 업종에서 한 15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경험이 아주 많고 또 스마트하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좋아하실 종목 그걸 갖다가 미리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뭐 추천이라기보다도 소개 정도는 하나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뭐 늘 물어보시는 질문이라서 그 준비는 하고 왔는데요. 네네. 뭐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문의 받는 거, 관심 있는 것만 전달을 드리는 거라서 네네. 계속 문의 받는 거는 이제 현대차예요.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제네시스하고 뭐 G70, 뭐 새로운 모델 같은 것들이 언제 뭐 출시가 되냐.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다른 섹터로 관심이 가면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현대차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봐두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삼성 전기대에서 문의가 들어와요. 삼성 전기도 조금 최근에 빠지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보면은 외인들이 순 매도를 해왔어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하고 있고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3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고 또 여기서 이제 화웨이 때문에 좀 삼성전자가 수혜 본다는 거에서도 삼성전기가 분명히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또 MLCC 관련해서도 조금 개선이 내년에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외인들도 굳이 이거를 계속 순매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9월이고 이제 4분기까지 가게 되면은 내년을 봐야 되는데 내년 그림에 MLCC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전기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최근에 보니까 이제 위안화 강세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위안화 강세가 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여행이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호텔신라를 보게 되면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주가는. 그래서 그 관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보면 위안화 강세가 조금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세 종목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하시기 조금 곤란하셨을 텐데 현대차, 호텔신라, 삼성전기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9월, 10월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인가요? 미국? 예. 그 전후로 해서 어떤 뭐 이벤트성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눠보셨어요? 네, 뭐 그거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봐도 다들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 앞두고 9월도 마찬가지로 조금 우려를 하는 게 9월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 가 이제 한국에서도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있고 이제 큰 차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개가 큰 화두죠. 9월은 이제 넘겨야 되고 그 옵션 만기 때문에 또 이제 미 대선이 조금 더 다가오면은 좀 이야기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뭐 불확실성이다라고만 조금 정리되고 뭐 딱히 이거에 대해서 크게 한 포지션을 잡고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에는 오늘도 미래에셋대우 매일 외국인이랑 쉬지 않고 통화하시는 한슬리 선임 매니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